안녕하세요. 언제나 열정적인 하필수학입니다. 이번엔 25년도 소아고등학교 2학년 2학기 중간고사 문제를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2학기 문제는 함수의 극한부터 접선까지 수2 과정에서 당연하게 보이는 1학기 중간고사 문제가 나와 있고요. 안녕하세요. 언제나 열정적인 하필수학입니다. 이번엔 소아고등학교 2025년도 2학기 중간고사 문제를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5년도 소아고등학교 문제는 수학2 과정의 함수의 극한부터 접선까지가 출제가 되었고요. 이는 거의 대부분 학교의 중간고사 범위이기 때문에 특별하지 않습니다. 객관식 18문제랑 서술형 2문제, 배점은 88점과 12점으로 배정이 되어 있죠. 객관식에 좀 더 많은 배정이 되어 있어요. 흔히 논술형, 서술형 문제가 2문제였을 때는 많게는 20점까지 배정되는 학교들도 많이 있는데 서술형의 힘을 많이 빼죠. 그 말뜻은 난이도를 높이겠다라는 뜻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시험 출제되는 과정을 보게 되면 극한과 연속, 미분계수와 접선 이죠. 그래서 문제가 사실은 거의 골고루 출제가 되었습니다. 접선은 짧기 때문에 사실 문제가 별로 많지 않았지만 난이도가 높죠. 그래서 사실 이번 문제에서는 단원별로 난이도가 되게 골고루 분포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보시면 중레벨과 상레벨의 문제가 거의 골고루 분포가 되었죠. 그래서 어떠한 단원에도 치우쳐져 있지 않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24년도와 25년도를 비교하게 되면 난이도가 정말 대폭 많이 상승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상레벨이 꽤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느끼는 난이도가 되게 높았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레벨이 비슷하지만 중레벨에서 많은 차이가 발생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하레벨은 모두가 쉽게 먹을 수 있는 게임이었다면 중레벨을 넘기어서 상레벨에서 승부를 보는 싸움인데 얘는 중레벨부터 어렵기 때문에 아이들이 느끼는 그런 심리적인 압박 또한 되게 컸을 거다라고 보입니다. 제가 기출분석을 찍을 때마다 주요 문제들을 한 개씩 짚어주는데 사실 이번엔 제가 주요 문제를 짚지 않을 거예요. 주요 문제를 짚지 않으려는 이유가 뭐냐면 상레벨 문제가 되게 많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중요했다, 어떤 문제가 주요했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얘기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자, 어떻게 보면 기출 분석이라기보다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수학은 혹은 모든 학기는 이미 계획이 되어 있고 예정이 되어 있죠. 소아고등학교 2학년 2학기 때 여름방학이 2주, 3주밖에 없었던 거라는 거는 3월달부터 알고 있었던 이야기죠. 그러면 공부를 하는 학생 입장에서 혹은 아이들을 끌고 가는 학원 입장에서는 공부를 어떻게 시켜야 되는지에 대한 계획이 잡혀져 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2학년 1학기 때 있었던 직전 겨울방학에서 그 긴 겨울방학에서 수학 1만 공부를 시켰다고 한다면 혹은 수학 2를 너무 가볍게만 공부를 시켰다고 한다면 거의 일시적인 공부를 하는 것과 다름이 없죠. 우리는 1학기만 공부를 하고 싶었던 게 아니고 길게 저는 대학 갈 때까지 이 친구의 발전을 보고 공부를 시키는 학원이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수2에 대한 과정이 되게 깊게 공부가 됐는데 자 보시면 수2라는 과정 자체가 수2가 무조건 전부 다 함수에 대한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함수의 극한, 연속, 미분, 적분이죠. 다시 말하면 함수는 해석하기죠. 수학 교육에서 함수는 우리가 해석하기로 부릅니다. 함수가 해석하기란 말은 함수의 답을 구하는 게 아니고 이 함수의 성질과 어떤 정의들을 분석하고 해석하고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언제 꺾어지는지 언제 최대값을 가지는지 그런 등등등등을 분석하고 해석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이게 단순 암기로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자, 쉽게 말해볼게요. 수학 1이 어렵습니까? 수학 2가 어렵습니까? 제가 아이들한테 물어봅니다. 수 1이 어렵니? 수 2가 어렵니?
라고 물어봤을 때 수2가 어렵습니다, 수1이 어렵습니다 라는 말이 갈리는데 수1이 어렵습니다 라고 말하는 친구들은 공부가 중상 레벨이 아닌 좀 중하 레벨인 친구들이 수1이 어렵다고 합니다. 수2가 어렵습니다 라고 한다면 공부를 하는 난이도가 잘하는 친구들입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인 개념은 수2가 훨씬 쉽습니다. 수1이 훨씬 더 어렵죠. 왜냐하면 개념 자체가 다 낯설거든요. 지수함수, 로그함수, 상학함수, 수열이라는 개념 자체가 되게 낯설고 기본 개념 자체가 이미 난이도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려워요 라는 친구들은 공부를 많이 하지 않는 친구들이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수학2는 기본적인 공식들이 많아요. 극하는 값을 구하는 공식, 연속으로 하는 공식, 미분하는 공식들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문제는 정말 쉽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수능 문제에서, 공통과정 수능 문제에서 가장 어렵게 나오는 문제가 어딘가요? 수2죠. 수2가 어렵습니다 라고 말하는 친구들은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이에요. 왜냐면 그렇게 어려운 공부를 하고 있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나는 학교 내신으로만 공부를 할 거야. 혹은 내신도 열심히 하겠지만 나는 수능까지 공부를 할 거야. 자, 내신 위주의 공부를 하는 친구들. 자, 이번 소아고등학교 문제는 거의 80% 이상이 수능 특강의 변형 문제입니다. 흔히 말하는 모의고사형의 문제죠. 여기서 정말 많은 친구들이 수능 특강을 한 5번 풀어봅니다. 5번, 4번 풀어봅니다. 수능 특강을 5번, 4번 풀어보고 그 문제를 자꾸 바꿔서 문제를 풀어보고 그렇게만 공부를 합니다. 문제를 외운다는 뜻인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 풀어야 돼 하는 것들은 막 외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이상의 성과는 나옵니다. 60점, 70점 이상의 점수는 무조건 나오게 되어 있죠. 그런 단순 반복의 학습으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 방법이 1차적으로는 되게 좋아요. 학원들에서도 저희는 수능 특강을 5년치를 몇 번 돌렸습니다 라고 말하는 학원들은 아이들 내신을 맞추기 위해서만 공부를 하는 학원이다 라는 뜻입니다. 아이들의 실력을 높이는 공부를 시킨다기보다는 일단 점수부터 만들어 보자는 뜻이죠. 정말 중요한 이야기죠. 점수를 만드는 거니까. 근데 점수를 만드는 식의 공부는 아이들을 성장시킬 수가 없어요. 거기에서 마지막 한 곡지가 생기는 거죠. 저희 학원에서 매년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3학년에 최상위권 애들이 존재하는 이유. 이번에도 소아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애들이 만점자 혹은 한개 틀린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그 친구들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렇게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저희는 그 친구들한테 내신 만점 받아야지 수능 특강 5번 풀어볼까? 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 친구들한테는 더더더 어려운 공부를 시키죠. 아시겠지만 저희 학원에는 거의 대치동권 내에서 수업을 하셨던 선생님들이 2-3분 계십니다. 그분들이 수업을 하십니다. 그분들이 수업을 하시면서 절대로 언발에 오줌 누는 식의 수업을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정말 고차원적인 문제집을 되게 많이 풀리고 자히스토리 같은 책은 거의 기본 교재들이죠. 자히스토리 같은 것들로 공부를 시키면서 더 어려운 모의고사급의 엔제들을 돌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친구들 입장에서는 이번 시험이 되게 어렵게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물론 저희가 하는 공부가 능숙한 친구들의 하나는 이야기고 저희 학원 내에서도 당연히 4개, 5개 틀린 친구들이 당연히 존재하죠. 모든 아이들이 공부를 다 잘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목표가 소아고등학교에서 4개 틀린 친구, 5개 틀린 친구, 소아고등학교에서 2등급대가 나오는 친구, 3등급대가 나오는 친구 같은 경우는 목표치는 높아요. 공부를 꽤 잘하는 친구들이죠. 잘하는 친구들인데 소아고등학교에서 내신이 3등급이기 때문에 가지는 부담감이 되게 큰 친구들. 그런 친구들이 압박감으로 난 내신을 잘 맞춰야 돼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공부만 하고 있다는 뜻인 거죠. 자, 제가 한 얘기를 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진성고등학교, 광북고등학교, 소아고등학교라는 이 3개 학교는 절대로 내신 위주의 공부를 라는 자체가 이미 존재하잖아요. 내신 대비형 공부라는 거는 그 3개 학교에서는 어울리지 않는 표현이에요. 그 3개 학교는 오늘날 갑자기 자, 너 내일 시험 볼 거야 라고 해도 네? 라고 할 정도로 완성도가 항상 높아져야지만 그 친구들이 공부가 되는 친구들이지 학원에서 하는 것처럼 한 달 동안 내내 내신 대비를 할 거야 라고 하는 것들한테는 좀 어울리지 않을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깊은 과정과 높은 목표 그리고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수학적인 진지함
선 긋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이 정도까지는 내가 안 할 겁니다. 준킬러 문제를 내가 안 풀 겁니다. 모의고사를 봤을 때 70점대가 나와도 60점대가 나와도 저는 괜찮아요. 저는 수능 볼 거 아니에요. 라는 친구들은 절대로 높은 점수를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아이가 수시를 목표로 하고 있어서 수시가 목표이기 때문에 내신이 가장 중요한 한 아이라고 하더라도 공부할 때는 그 틀을 깨기 위한 공부를 하는 게 맞아요. 자, 저희가 혹은 어머님들과 혹은 이걸 보고 있는 아이들이 가져야 될 마음가짐은 뭐냐면 나는 학교 시험을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 거야 라는 마음을 가지는 순간 소아고등학교는 높은 점수를 가져갈 수가 없다. 저희 학원에 있는 고등학교 2학년 아이들도 흔히 내신을 버리고 수능 대비를 한 친구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한테 제가 한마디 합니다. 학교 시험에서 80점 못 맞을 거면서 수능 본다고 말하지 말아라. 당연한 이야기죠. 수학인데. 학교 시험도 80점 못 맞을 거면서 무슨 수능 대비를 합니까? 그쵸? 그러니까 항상 수능 대비라는 거는 학교 내신 대비라는 거는 고등학교 2학년 과정에서는 다른 라인이 아니라는 거죠. 뭐 광희고등학교라든가 운산고등학교라든가 충영고등학교처럼 비교적 학교 내신이 조금 쉬운 학교 같은 경우는 내신 대비형 공부가 존재할 수는 있어요. 근데 나머지 좀 학교 내신이 좀 어렵다 싶은 학교들은 반드시 수능 공부를 하는 마음으로 내신 대비를 해야만 한다. 그렇기 때문에 암기형의 공부를 하면 절대로 안 된다. 수능 특강은 4번, 5번 풀 만큼의 가치가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책이죠. 수능 특강은 모든 유형을 외워야 할 정도로 되게 중요한 책인 건 맞아요. 근데 내신 대비를 하는 기간에 그것만 반복을 한다. 그것만 외우고 있다. 자, 이걸 반복하는 거는 내신 대비하기 시험 보기 딱 일주일 전에 나는 막상 한번 마무리할 때 그 책들을 2번, 3번 풀어보면서 정리할 수 있지만 평상시 혹은 시험 보기 한 2, 3주 전에 공부할 때는 큰 그림으로 공부를 하는 게 맞아요. 자, 한 달 공부하고 끝낼 게 아닙니다. 시험은 한 번 하고 한 번 시험 보고 끝낼 게 아닙니다. 수학 2라는 과정은 수능까지 볼 수 있는 그런 주요한 기본 교육 과정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로 하게끔 좀 더 깊은 관심 있는 진정성 있는 공부를 해야 되는 게 맞다. 자, 암기식 공부를 하면 안 된다. 유형 정리를 해야 한다. 사고훈련을 해야 된다. 이 얘기를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다 알죠.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은 없어요. 다 알아요. 근데 이걸 하지 않아요. 생각보다 학원에 있는 현장에 있으면 생각보다 아이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선 긋는 아이들이 정말 많습니다. 연고대를 갈 수 있는 친구들인데도 내신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려운 공부를 안 할래요 라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 친구들이 높은 결과를 가져가게 되면 너무너무 다행이지만 원하는 목표를 가져가지 못했을 때는 정말 타격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부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놓고 공부를 해야 되는 게 맞죠. 자, 소아고등학교는 잘하는 방법은 소아고등학교에서 높은 점수를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은 누가 더 진정성 있는 공부를 했나? 누가 더 알고 싶어 했나? 난 정말 이걸 알고 싶어서 열심히 했는지 그냥 이 문제만 풀고 싶어서 암비를 했을 뿐인지 누가 해석력을 높였는지를 보는 그런 과정이다 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